한인 학생들로 많은 애틀랜타 에모리대 캠퍼스에서 오늘 오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에 또다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100%인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들이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한국 온라인에서 벌어진 이른바 손흥민 선수의 우산 논란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한국 내 젊은 층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젠더 갈등의 한 단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 캠퍼스에서 오늘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때 전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미 동부 시각 오늘 오후 4시쯤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현장에서 여러 차례 총성이 들렸고 총성 현장 부근에 있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건물에는 총탄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과 민간인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I don't know a lot about the situation, but I just see cars going by, and I think there's a police officer which is down, which is like very scary, to be very honest. 경찰은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 측은 빨리 도망치거나 숨으라는 내용의 긴급 경보를 발령했으며 캠퍼스가 한때 전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 대형 산불로 큰 타격을 입은 LA에서 또다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 더운 날씨, 강한 바람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주민 2,5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회색빛 연기가 산맥을 휘감기 시작하더니 날이 어두워지자 시뻘건 불길이 빠른 속도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미 서부 시각 8일 낮 1시 반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북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By the time we got home, the cloud of smoke was coming up over that hill and kind of going east. 산불은 급속히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19제곱킬로미터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7배 규모입니다. The actual flames started back of this house and they wrapped all the way around 180 degrees. 400여 명의 소방관과 헬리콥터 등이 동원돼 불길을 잡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섭씨 37도에 달하는 높은 온도와 낮은 습도, 시속 40km의 강풍이 동반되면서 산불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 주민 2,500여 명과 700여 개 건물에 즉시 대피령이 내려졌고 LA 카운티 북부 지역 주민 14,000여 명이 대피 경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LA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24일 동안 이어지면서 18,000여 채가 넘는 주택과 건물이 불탔고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난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캘리포니아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여파로 산불 위험이 높아질 거라며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기구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0%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 면제 조건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는 업체에 한해 건설 기간 동안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관세 걱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His objective is to get semiconductor manufacturing done here of our best technology, and that way we can control it the best. 설명대로라면 텍사스주의 제2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
인디애나주의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하는 SK 하이닉스 모두 관세를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15%로 최애국 세율이 정해진다라 그러면 이제 우리도 15%를 받는 거죠. 앞으로 뭐 100%가 되든 200%가 되건 상관없이. 하지만 명문화된 합의 조항이 없다 보니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행정명령 문건이 공개되고 난 뒤에야 15% 관세율 적용 방식이 합의와 다르다는 걸 파악하고 부랴부랴 수정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이 약속받은 자동차 관세 15%도 언제부터 시행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발 상호 관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 수장은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가 끝나고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역 분쟁의 중재자는 WTO가 아닌 미국이라며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미국이 7일부터 새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0.1%로 상승했다고 세계무역기구 WTO와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2.4%와 크게 차이나는 수치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해 대공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의 고율 관세를 도입했지만 이런 조치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고 장기화했다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교역량에 최신 관세율을 적용해 개선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들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물려받거나 현금 증여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소득 탈루, 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된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약 40%는 미국 국적을 포함한 한국계 외국인이며 국적은 총 12개국이었습니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230여 채로 이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돼 있었으며 추정 탈루 금액은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외국인들은 여권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혼용하거나 해외 계좌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숨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한국 온라인에서 벌어진 이른바 손흥민 선수의 우산 논란이 한국 내 젊은 층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젠더 갈등의 한 단면이라고 기획 보도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토트넘과 뉴캐슬의 친선 경기 직후 벌어진 선수들의 인터뷰였습니다. 여성 인터뷰어가 손흥민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인터뷰를 이어갔는데 이어 진행된 인터뷰에서 벤 데이비스 선수는 우산을 대신 들어줬습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는 다른 손에 마이크 장비가 있어 우산을 들지 않았지만 두 장면이 단순 비교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논쟁을 통해 한국의 청년층 사이에서 취업, 선거, 연애, 출산 등을 놓고 젠더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가 이런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 지역의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스는 국토안보부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 동안 체포된 불법 체류자가 1,371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비해 절반이 급감한 수치입니다. 신문은 체포자 감소가 연방법원이 내린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차별 순회 단속 임시금지 명령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LA시 등 20개 도시는 이민 단속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편 예비 금지 명령은 오는 9월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군사력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카르텔에 대한 군사작전을 허용하는 비밀 지침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마약 밀매 단속은 주로 경찰과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의 역할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군 개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지침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는데 이 회담 시기와 장소는 다음 주 후반 이탈리아 로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열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평화 합의 서명식에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I'll be meeting very shortly with President Putin. It would have been sooner, but I guess there's security arrangements.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 모두 평화를 원하고 있다며 양국의 휴전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잡한 문제지만 영토 교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very complicated, but we're going to get some back. We're going to get some switched. There'll be some swapping of territories to the betterment of both.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도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구체적 준비를 위한 논의가 양국 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의 시기를 놓고 미국 폭스뉴스는 이르면 11일 열릴 거라고 전했는데 러시아 타스 통신은 그보다 늦은 다음 주 후반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담 장소로는 이탈리아 로마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지만 미러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각각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머슨 대가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에 참여한 공화당원 중 40%가 벤스 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2위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지율 10%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응답자의 23%는 게빈 뉴섬 주지사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했고 2위는 지지율 17%인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이 3위는 11% 지지율을 기록한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푸엔테의 한 상점에 도둑들이 침입해 수천 달러 상당의 인기 인형 라부부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1시 30분쯤 상점 주인은 새벽에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고 보안 카메라로 침입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And they just rushed in, started speaking and telling each other to grab certain stuff. So it's like if they knew what they were going for and where the stuff was, which I'm not sure how. 도둑들은 후디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며 정품 라부부 키링과 대형 인형 등 약 3만 달러어치를 훔쳐갔습니다. 당국이 수사에 착수해 일부 물품은 회수했지만 아직 용의자는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이 고가의 미술 작품에 대해 이 그림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 김 여사라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취재진이 해당 작품을 국내에 들여온 인물을 단독 인터뷰했는데 타이완에서 구매한 진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국내 유명 화백인 이우환의 작품 점으로부터를 확보했습니다. 크기에 따라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 그림에 대해
김 여사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 나라면 그런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 이화백의 위작이 지나치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그림을 최초로 구매한 A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2년 6월 타이완의 경매에서 구매한 작품이라며 검증을 거쳐 진품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해당 경매 회사는 미술업계에서 공신력이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며 국내로 해당 그림을 들여와 한 달 뒤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로부터 해당 그림이 진품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도 이와 별도로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최근 진품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누군가로부터 이화백의 그림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빠의 장모 집으로 그림을 옮긴 걸로 의심하면서 김 여사 측의 증거은닉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특검팀은 다음 주 김 여사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SBS 배군입니다. 특검팀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가 뇌물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중견건설사인 서희건설 회장의 최측근 인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와 같은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광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스노우 플레이크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반클리프 아펠사의 제품으로 국내 판매가가 6천만 원이 넘는 모델입니다. 초고가 제품인 만큼 국내에서 소량만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국내 중견건설사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최측근 고위 인사가 김 여사가 착용했던 것과 같은 모델의 목걸이를 서울 유명 백화점에서 구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매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입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목걸이를 구매하고 3개월 뒤 나토 순방에서 김 여사가 같은 모델의 목걸이를 착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걸이가 김 여사 측으로 건너갔을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팀은 나토 순방 직전인 지난 2022년 6월 초 이봉관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게 고가 목걸이를 제공한 대가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를 직접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김 여사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이전에 홍콩에서 모친 선물로 모조품을 샀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목걸이는 지난 2015년에 처음 출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 측은 SBS 취재진에 해당 목걸이 구매는 모르는 일이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박 전 검사는 수차례 통화와 문자로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목걸이는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거듭 밝히며 서희건설이 구매했다는 목걸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검사의 임명 과정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반클리프 아펠 측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조만간 서희건설 고위 관계자 등을 불러 목걸이 구매 경위와 뇌물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걸 놓고 여권 내에서도 환영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그리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 전 대표 등에 대한 사면 문제의 민주당의 기류는 둘로 엇갈립니다. 그 희생자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고 봐요. 이 한미 정상회담 등 이제 굉장히 큰 아젠다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안 낸 조국혁신당에 대한 일종의 보은성 사면 아니냐며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합니다.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확정으로 수감돼 형기의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됐지만 1년 8개월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아들 입시 비리론 지난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복권까지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경기지사 시절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저 권력이 있으면은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사면을 요청했다 철회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의 이름을 올린 정치인 중에는 윤미향 전 의원도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됐는데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특사가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런 경력 등을 토대로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통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옛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윤 전 의원이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폭로가 나왔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나가려고 하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후원금 약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피해 할머니 장례비 약 1억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이었지만 이미 윤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4년은 끝난 뒤였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9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은 새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퍼붓겠다는 의미라며 제정신이냐고 따졌습니다. 사면의 목적이 말 그대로 윤미향에게 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횡령 범죄입니다. 윤 전 의원은 어제 SNS에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며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적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오는 20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첫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당대표 경선 후보들은 당의 단합을 우리 당 내부는 단합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힘차게 싸워야 합니다. 진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후보는 누굽니까, 여러분? 탄핵 찬성파 후보들은 극단 세력과 절연을 각각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뭉치기만 하면 다 잘 풀릴 거라는 극단 세력의 대변자들이 대구 경북에 표를 맡긴 것처럼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전한길 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아 찬탄파 후보들에게 배신자라고 외쳐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을 신청하면 받아줄 거란 김문수 후보의 폭탄 발언은 장외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반탄파 장동혁 후보는 김 후보를 거들고 나섰고 당에 도움이 되는 그 순간에 입당 신청을 하실 텐데 저는 그 입당 신청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탄파 조경태 후보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 모두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매달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의 후보조차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제 발표된 엠브레인 퍼블릭 등의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대선 참패 이후 당을 재정비하는 반전의 계기가 돼야 할 전당대회마저 윤 전 대통령 이슈란 늪에 빠진 채 제1야당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어제 열린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OBA 이취임식에서 이창엽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OBA의 이창엽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창엽 회장은 LA 한인타운 치안 강화를 위해 보안 카메라를 200대 이상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임기 중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A 경찰국과 시의원실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올림픽 게이트웨이 사업 등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어제 취임식에는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과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 하이디 펠스타인 소또 LA 시검사장 등 주류 인사와 한인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USC와 함께 흡연과 위암 연구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구는 흡연자와 간접 흡연에 노출된 한인 중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참여 대상은 흡연 중이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된 21살 이상 한인으로 참가자에게는 $100의 기프트 카드를 증정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오는 9월 1일 개강하는 가을학기 한국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원은 수강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오프라인 4개 강좌와 온라인 6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뉴욕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스코 접이식 계단 발판 30만여 개가 리콜됐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도렐 홈 퍼니싱스가 제조한 키친 스태퍼의 안전바가 사용 중에 분리되거나 파손되면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30만 2천 개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타겟과 홈디포, 월마트 등 매장과 아마존과 웨이페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됐습니다. 2025년 시카고 한인 축제가 내일과 모레 열립니다. 시카고 한인 상공회의소는 이번 축제는 서버브 나일스 골프밀 공원에서 열리며 한국 음식과 각종 문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안동병원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의료 상담과 병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부스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